자, 네, 이번 시간 여러분 우리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문제 21번 고가 수조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분적으로 고압이 요구될 때 가장 적합한 급수 방식 물어봤죠. 자, 여러분 지금 고가 수조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부분적 고압이 필요한 것 정답이 여러분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 빼내야 되는 거죠. 몇 번 있어요? 자, 압력 탱크식 또는 압력 탱크 방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 탱크 방식은 여러분 이렇게 되죠. 자,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저수조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펌프만으로 올려주긴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압력 탱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압력 탱크 방식이죠. 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수압이 일정치 않은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을 찍어야 되는 거죠. 문제 22번입니다. 급수배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급수배관입니다. 자, 내용 중 틀린 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4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 배수관의 수평 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아래에 매설하도록 한다. 지금 4번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잘 보실래요? 자, 이렇게 급수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수관,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배수관이 있어요. 이때 너와 너는 최소 떨어질 거리가 얼마 이상 떨어지라고요? 500mm, 즉 0.5m 이상은 떨어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자, 이렇게 배수관이 이렇게 급수관 있을 때 잘 보세요. 너 기역번 있고 너 니은번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좋냐 이렇게 가는 게 좋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기역번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기역번. 지금 우리 지문이 잘못된 게 지금 기역번처럼 해야 되는데 니은번처럼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급수관은 자, 배수관 아래에 매설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배수는 더러운 똥물이라고요. 만약에 배수관에서 터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다 더러운 물이 막 고여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 샌다고 그래도. 그래서 어느 게 좋아요? 여기. 여러분 흐르면 밑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수관에 영향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좋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 급수관은 배수관보다 상부, 결론적으로는 배수관은 급수관보다 하부에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왜 틀렸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23번입니다. 자, 급탕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급탕배관입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에 있어요. 1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온수 공급 계량기와의 접촉에 자, 영감이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 지금 어디라고 나오냐? 온수 공급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외 자, 접촉에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흔히 우리가 이걸 납관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요? PVC관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디에 접촉하지 말라고요? 온수 공급 계량기. 자, 온수는 여러분 뜨겁죠? 뜨겁다고요. 그러면 얘는 열에 의해서 이 연이나 이 PVC는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진다고. 그러면 이거 쓰라고 말라고요?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납 같은 경우는 원래 힘이 없는데 여기서 뜨거운 게 지나가면 더 힘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PVC관도 그렇죠. 흐물흐물해질 건데 그게 제대로 버텨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1번이 지금 틀린 답이죠.
다 시방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제 24번. 자, 온도 변화에 따른 난방 또는 급탕반으로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신축이음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신축곡관. 다음에 스위블리움, 벨로우즈형, 스위블형. 자, 뭐 다섯 번째, 볼 조인트. 전부 다 이런 게 다 그런 종류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 플로트형은 두 번째 나온 이 플로트 있죠? 이 플로트는 수위 조절용,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게요, 플로트예요. 그래서 저 수위 조절용 밸브라든지 또는 우리 방열기 트랩에도 이 플로트형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신축곡관이 가장 고압용이고 가장 저압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5번 가요. 자, 문제 25번 보면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증기난방, 온수난방입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자, 1번 볼까요? 증기난방에서 자, 제어. 여러분, 제어죠. 하나는 기체고 하나는 온수야. 요게 여기 어렵고 얘가 쉽죠. 그래서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제어가 용이한 게 아니라 얘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 설비비. 여러분, 증기난방은 열을 잠열을 쓰고 얘는 현열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방열기 밸브라든지 또는 배관의 크기, 그 다음에 방열기의 크기 전부 다 이게 작죠. 그래서 설비비가 얘가 저렴하죠. 얘가 비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도 자, 증기난방이 비싸다고 나와서 틀린 거죠. 세 번째, 자, 동결 위험성, 동결입니다. 얘는 지금 증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응축수가 생겨도 이런 170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1700분의 1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동결의 위험성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죠. 얘는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면적. 얘는 무슨 열 쓴다고요? 여러분, 잠열 쓰다 보니까 열량이 크다 보니까 방열 면적이 작아도 되는 거죠. 얘는 방열 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증기난방 온수난방의 방열 면적이 작다. 그래서 4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볼까요? 자, 증기난방 온수난방의 쾌적성, 쾌적. 얘는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쾌적감이 작죠. 쾌적감이 떨어진다고요. 얘가 쾌적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 증기난방 온수난방의 쾌적성이 우수하다. 요거.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26번. 자,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에너지 절약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여러분? 냉난방 시 외기 도입량을 최대로 한다. 지금 에너지 절약을 했는데 외기 도입량을 최대로 한다는 얘기가 이게 말뜻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기 도입량이라면 바깥 공기를 유입시킨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겨울에는 지금 우리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추우니까 난방을 하는 거죠. 여름에는 냉방해. 그러면 바깥 공기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난방과 냉방이 여러분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입을 어때요? 이걸 최소화시켜야지 왜 최대시켜? 이게 표현이 지금 틀린 거죠.
이건 말장난입니다. 아셨죠? 아니면 정말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이거 틀려야 되는 거예요. 자, 27번 배수관입니다. 여러분 배수관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찌꺼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 찌꺼기 때문에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찌꺼기 때문에 여러분 구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울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가 뭐냐면 세 번째 이런 얘기 나와요. 배수계통, 즉 배수관, 도중 전부들 계통이라고 보는 거죠. 배수관 전부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가 나와요. 자, 플랜지를 사용하여 자, 교체면 수리를 용이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맞는 건 있어요. 여러분 유니온과 플랜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배관에 교체 수리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유니온 50mm야. 플랜지 같은 건 50mm 이상, 대부분 60mm, 65mm 이상은 플랜지를 써요. 자, 요 둘은 여러분 직관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쓰지 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배수배관 도중에는 절대 두 개를 사용을 금지합니다. 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을 때 보면 중간에 턱이 생겨요. 이음에 턱이 생긴다고. 이음에 턱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예요? 찌꺼기, 막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찌꺼기 막힘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자, 문제 28번입니다. 자, 세정밸브식 대변기의 급수 방식에서 진공방지기. 여러분 지금 진공방지기를 설치하는 이유. 여러분 진공방지를 다른 말로 역류방지기. 영문으로 여러분 진공방지 영문 뭐 했어요? 버큐um 브레이커. 요걸 설치하는 거죠. 자, 얘들은 왜 설치했어요?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 자, 이 크로스 커넥션은 여러분 무슨 뜻이었어요? 급수에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을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 급수에 오수가 역류하는 건 여러분 제가 표현 이렇게 했죠. 먹는 물에 똥물이 섞이는 현상. 좋은 거 아니죠? 결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써. 자, 이거 왜 쓰냐고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몇 번에 나와 있어요? 1번에 있는 거죠. 1번. 다음 문제 볼까요? 문제 29번. 자, 오물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 농도가 250ppm이고 방류수의 BOD 농도가 90ppm일 때 정화조의 BOD 최고예요. 자, BOD 최고일 나와 있죠. 얘는 유입 BOD 농도에다가 유출 BOD 농도. 자, 뭘로 빼요? 유입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유리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숫자만 들어가면 돼요. 자, 볼까요? 여러분, 유입이 250. 자, 정화에서 나가는 게 방류수가 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얼마가 나와요? 64가 나오죠. 정답 여러분 3번에 있네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 30번. 자, 옥내 소화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옥내 소화전이에요. 자, 옥내 소화전 장치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은 지금 1번에 있어요. 1번. 자, 옥내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이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호스 릴식 옥내 소화전을 포함해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간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간격. 옥내 소화는 여러분 설치 간격이 얼마예요? 얘는 20m가 아니라 여러분 25m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지금 뭐하고 헷갈리냐면 안 되냐면 여러분 소화기 있죠? 소화기. 자, 얘는 소형 소화기가 있고 대형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20m 이내고 자, 바퀴가 달린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30m 이내라고 나와요. 요거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려 있는 답입니다. 문제 31번. 자,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비상 콘센트입니다. 여러분 비상 콘센트는 무슨 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자, 그럼 자, 틀린 거 옳지 않은 것 정답은 여러분 두 번째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자, 바닥의 습높이 1.2m 이상 1.5m 이의 높이에 설치한다. 여러분 얘는 지금 설치 높이가 1.2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는 것.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가 틀렸어요. 1.2m가 아니라 여러분 최소 0.8m 이상입니다. 아셨죠? 이 표현 때문에 지금 틀린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문제 32번 넘어가요. 자, 유도 표지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도 표지입니다. 자, 여러분 유도 등과 유도 표지는 다른 거죠. 여러분 유도 표지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형광으로 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도 표지의 표지문의 휘도는 주의조도 영록수에서 60분간 발광 후 여러분 10m 칸델라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조도 영록수라는 얘기는 정전이 됐을 때 자, 몇 분간? 60분간. 여러분 영록수에서 60분 후에 여러분 거기에서 10m 칸델라가 아니라 7m 칸델라 여기에서도 그 불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지금 틀린 거죠. 10이 아니라 7로 봐야 돼요. 자, 다음에 문제 33번.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랙식 유닛형 공조기의 내부 구성을 흐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된 것. 여러분 이거 우리 공조 설비 공조기에서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공조 설비 그 공조 설비의 그 공조의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그랬죠. 자, 공기를 혼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들어요? 공기 여과기를 통과해서 자, 그 다음에 공기 냉각기 공기 가열기 이 순서가 여러분 바꾸는 게 여러분 냉각기와 가열기죠. 이 순서를 찾으라고요. 왜 냉각 다음에 가열기예요? 여러분 냉각기에 쓰면 즉 이 기계 자체에서 열이 발생될 거예요. 냉각을 만들 때 얼음을 만들어 찬바람을 만들 때 그 자체는 열이 발생된다고요. 그 열을 갖다가 열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가열할 때 주는 거죠. 이러니까 여러분 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열기 먼저 가고 냉각기가 나중에 있으면 이 가열기도 열을 만드는데 나중에 그 기계 자체에서 만들어진 열을 냉각기에 줄 수는 없는 거죠.
냉각은 지금 찬바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냉각기 먼저 가고 가열기가 먼저 가요. 이 순서가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다는 얘기죠. 이거 찾으란 문제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34번 가요. 자, 공기 조화에서, 조화 방식에서 단일 덕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단일 덕트죠. 자, 단일 덕트 방식인데,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자, 각 실이나 존의 부하 변동에 즉시 대응한다라는 표현 나와요. 여러분 지금 즉시 대응한다는 이 표현이 지금 들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단일 덕트 방식은 비교가 여러분 이중 덕트인데, 이 단일 덕트는 공조실에서 어떤 실로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덕트가 몇 개로 가요? 덕트가 한 개로 가는 거죠. 자, 여름이라고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름에는 항상 뭔만 가요? 냉풍만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오늘의 온도하고 내일의 온도가 여러분 다를 수 있겠죠. 아니면 오전의 온도와 오후의 온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오전에 있는데, 오전은 예를 들어서 한 20도씨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한 12시가 되니까 자, 30도를 넘어서, 그러면 20도씨하고 외기구가 30도일 때하고 같은 온도로 여러분 공급해주면 안 되는 거죠. 왜? 실내에 있는 사람이 더우니까. 이러면 빨리빨리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얘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아셨죠? 자, 다음에 문제 35번 좀 봐요. 자, 문제 35번에 압축식 냉동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압축식 냉동기죠. 자, 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 순서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압축기는 자,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만들고, 이래서 빨리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얘가 열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저온조합의 상태로 만들어서 증발기에서는 냉동이나 자, 냉각을 하는 것이 증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없어요? 여러분 1번에 보면 재생기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재생기는 여기서 없습니다. 어디서 나요? 얘는 흡수식 냉동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리 좀 옮겨줄게요. 자, 문제 36번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36번. 다음과 같은 특정 갖는 배선 공사 방식. 자, 배선 공사 방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열적 경위에는 기계적 외상을 받으며 금속 배관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얘는 지금 1번에 열적이라든지 또는 기계적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에 문제점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관 자체가 절연체. 뭐가 된다고요? 절연체. 여러분, 절연체 된다는 얘기는 금속이 아니란 얘기죠. 뭐예요? 플라스틱. 결론 이거 뭐예요? PVC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PVC는 열에 의해서 또는 기계적으로 어떤 충격을 줘도 금방 깨지는 거죠. 이거 그래서 PVC는 뭐가 있어요? 우리 세 번째 보면 합성 수지 공사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즉 다말로 경질 염화 비닐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죠. 37번. 다음 중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옳은 거 골랐어요. 자, 1번 볼까요? 자, 분전반의 회로 길이는 30m를 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그래서 자, 얘는 30m 항상 이내로 하라는 얘기죠.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에요. 자,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분전반의 한 층에 되도록 분산 배치. 여러분, 얘는 되도록이면 여러 개 분산 배치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집중 배치. 즉, 한 곳에 설치하는 거죠. 여러 군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못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한 개의 분전반에 넣을 수 있는 분괴는 예비율을 포함하며 여러분 기본은 몇 회선? 20회선 이내. 자, 예비 몇 회선? 20회선 이내. 포함하면 여러분 몇 회선이요? 40회선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분전반의 주계 표기는 No Fuse Breaker, NFB. 자, 서킷 브레이커, 커버 나표 수치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마그네틱 스위치 있죠? 마그네틱.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어디에서는 전동기 제어용이죠. 결론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맞고. 5번에 보면 분전반은 제3종 접지공사인데 자, 105ohm이야. 여러분 제3종 접지공사는 몇 오hm? 여러분 거기 15ohm인데 이거 105ohm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표현 지금 틀려 있죠. 그래서 1번만 정답입니다. 자, 문제 38번. 가해 하강 속도가 기계 일정 부하 이상에 이르면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조속기 동작에 가여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잡는 장치로 가이드를 잡아 자, 칼을 정지시킨다. 자,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조속기는 전격 운행 속도에 120%를 자, 이상 초과될 때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거고 얘가 못 움직이면 뭐가 있어요? 비상정지 장치죠.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는 승강기 운행 속도가 130에서 140% 이상 초과될 때 이 상시 승강기를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자, 조속기의 동작에서 비상정지 장치죠. 결론 요 두 개는 제가 그랬죠. 연결해서 동작되어 있다고 그랬죠. 연동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비상정지 장치. 몇 번에 있나요? 5번에 있네요. 자, 문제 39번. 자, 전기 설비 용량이 각각 60, 그다음에 100, 140kW인 부하 설비가 있다. 수용률이 70%일 경우 최대 주요 전력. 여러분 지금 수용률 구하는 공식에서 뭐가 나와요? 최대 수용 전력 또는 수요 전력 또는 이걸 사용 전력이라고 하죠. 자,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물어보는 건 지금 뭘 물어봐요? 요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따라서 최대 수용 전력은 수용률 곱하기 부하 설비 용량.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수용률 여러분 70%니까 0.7이에요. 곱하기 부하 설비 용량 여러분 다 하면 됩니다. 60 플러스 자 100 플러스 140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200에다 300이네. 37에 21 얼마요? 210kW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나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40. 자, 다음 중 공용 부분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홈 네트워크 설비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단지 서버는 집중분해 통신실 또는 방제실에 설치할 수 없으며 여러분 요 단지 서버는 요 두 군데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집중분해 통신실 또는요, 자 방제실에
설치를 어때요? 권장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거 권장해야지 설치하면 안 돼. 뭐 설치할 수 없으면라고 나오잖아요. 그 표현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우리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